배가 너무 고파서 돌도 먹겠다고 말한 적이 있나요? 앞으로는 진심이 아니라면 조심하세요. 조미료와 향신료가 들어간 강바위는 이제 아시아에서 유행하는 요리입니다. 요리사가 수오디우 볶음을 만드는 동영상은 소셜미디어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번화한 야시장에서 판매되는데 강변에서 갓 잡은 신선한 재료로 요리하며 장난에 사용되기도 해요. 영상에 등장하는 일부 사람들은 자신이 뭘 먹는지 모르고 그 진미를 뱉어내기도 합니다. 가격은 $2가 조금 넘지만 비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엄밀히 말해서 재료를 재사용할 수 있으니까요. 수오디우는 과거에 그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고대 아시아 요리사들이 별미로 제공하려고 돌을 가져온 건 아니에요. 이 전통은 돌을 먹는 게 아니라 수프에 느낌을 더하기 위해 돌을 사용하는 거죠. 그리고 그냥 아무렇게나 주워오는 흔한 돌이 아니에요. 물고기가 가득한 민물 개울이나 강에서 볼 수 있는 작은 돌을 말하는 거죠. 수세기 전 음식을 오랫동안 신선하게 보관할 수 있는 간식이나 방부제가 없던 시절, 특히 여름철에 배를 타고 많이 이동해야 했던 사람들에게는 정말 큰 문제였습니다. 동물과 채소가 떨어지면 사람들은 먹을 것을 확보하기 위해 창의력을 발휘해야 했죠. 수오디우는 내륙 지방에서 선원들이 강을 따라 몇 주, 몇 달 동안 여행을 떠났다가 보급품 없이 발이 묶인 데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생선이 메뉴에 없던 시절 이 지혜로운 사람들은 맛을 더하기 위해 바위와 자갈을 사용했어요. 물고기, 굴, 조개 등 수중 생물들과 함께 차갑게 식은 바위는 이 마시는 강물 속 생물들의 맛을 흡수했습니다. 일단 요리 냄비에 들어가면 생각처럼 진흙탕으로 변하는 게 아니라 비린내가 나는 맛에 폭발을 일으켰어요. 하지만 동력 선박이 이 지역에 들어오고 경제적으로 발전하면서 이 요리는 인기를 잃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요리가 돌아왔고 시도해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무관심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칼로리는 제로이지만 다양한 맛이 있어 피트니스 팬들에게 완벽한 간식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돌을 다시 물에 넣었다가 꺼내서 다시 조리할 수 있어 위생적이지 않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는 이 요리의 준비 과정은 꽤나 볼만해요. 이상적으로는 강에서 바로 신선한 바위를 가져와야 합니다. 너무 오래 방치하면 모든 풍미를 잃게 돼요. 그래서 신선한 돌을 라드나 동물성 또는 식물성 지방에 튀겨서 기름에도 풍미가 퍼지게 합니다. 그런 다음 요리사는 마늘, 생강, 고추, 샬롯, 양파, 후추 및 기타 향신료를 추가해요. 채소를 더 많이 넣을수록 따뜻한 겨울 수프가 생각납니다. 다음으로 소금, 후추, 고춧가루를 뿌려주면 완성이에요. 아주 간단해 보이기 때문에 일부 틱톡 사용자들은 이 요리에 대한 열풍이 불기도 전에 이미 집에서 시도해봤었죠. 한 가지 중요한 팁을 알려드리자면, 수오디우를 드시고 싶으시다면 절대 돌을 씹지 마세요. 한 입에 최대한 많이 머금은 다음 하나씩 버리세요. 기념품으로 간직하거나 접시에 남겨두셔도 좋습니다. 돌을 다 먹은 후에는 다른 수프를 먹을 때처럼 접시에 남은 것을 먹으면 돼요. 돌을 다 먹은 후에도 비린 맛이 남아있을 거예요. 아직 점심에 락스를 먹을 준비가 되지 않았다면 아침 식사로 올리브오일 커피는 어떨까요? 스타벅스에서 인기 끌고 있는 이 음료는 집에서도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커피에 지방을 첨가하는 것이 맛없다고 생각하신다면 이미 그렇게 해보셨을 가능성이 높아요. 전지방 우유나 진한 크림 기반의 콜드폼은 모두 음료에 지방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와 같은 일부 국가에서는 수십 년 동안 커피에 버터를 첨가하는 게 전통으로 이어져 왔어요. 이 음료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카페인이 버터의 모든 지방을 흡수하기 때문에 체내 흡수 속도가 느려지고 커피가 더 오래 활력을 유지해준다고 주장합니다. 올리브오일은 오랫동안 건강의 원더메이커로 명성이 높았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섭취하면 비타민과 항산화 물질을 풍부하게 섭취할 수 있어요. 커피보다 올리브오일 맛이 더 강할까 걱정되신다면 다크 로스트를 선택해보세요. 더 강렬한 초콜릿 풍미가 느껴집니다. 커피를 즐겨 마시지 않는 분이라면 우유 한 잔에 관심을 가져도 될까요? 펩시와 우유를 섞은 음료는 린제이 로한이 펩시의 홀리데이 시즌 광고 캠페인에서 이 컨셉트를 전 세계에 선보인 후 미국에서 유명해졌습니다. 인터넷에서는 사람들이 이 아이디어를 그냥 지나칠 수 없어 틱톡에서 직접 시도해보고 반응을 공유하기 시작했어요. 광고에서는 펩시가 우유가 담긴 유리잔에 담겨 있습니다. 실제 사용자들은 펩시에 얼음을 한 줌 넣은 다음 귀리, 두유 등 다양한 종류의 우유로 맛을 내는 것을 선호했어요. 먹어본 사람들은 그렇게 나쁘지 않다는 데 동의하고 일부는 펩시와 비슷하지만 조금 더 크리미하다고 말합니다. 지금쯤 쿠키가 먹고 싶으신가요? 다른 쿠키가 아닌 일본 말벌 쿠키를 소개합니다.
한 입 베어 물 때마다 말벌이 흩뿌려지는 쌀 과자예요. 이 과자는 현지 말벌 팬클럽과 제빵사가 개발한 과자입니다. 이 독특한 과자에는 말벌 세계의 악당인 땅굴 말벌만이 사용돼요. 이 말벌은 다른 곤충을 마비시켜 새끼에게 먹이를 먹이기 위해 데려갑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삶아서 말린 후 라이스 쿠키 믹스에 넣으면 나쁘지 않으니까요. 먹어본 사람들은 달콤하고 고소한 맛이 나며 말벌의 맛은 약간 쌉쌀한 탄 건포도와 비슷하다고 말해요. 맙소사. 세기달걀은 아시아의 또 다른 간식입니다. 세기라는 점토, 소금, 나무재, 생석회를 특수 혼합해서 오랜 기간 보존한 달걀인데요. 시간이 지나면 달걀 흰자 위는 짙은 갈색이나 검은색으로 변하고 달걀 노른자는 짙은 녹색으로 변합니다. 가장 매력적으로 보이는 색은 아니지만 달걀의 풍미가 풍부하고 먹어도 안전해요. 내부에는 박테리아나 곰팡이가 없습니다. 이 계란은 보통 간장을 곁들인 에피타이저로 제공됩니다. 오리, 메추라기, 달걀로 만들며 천년란, 밀레니엄란, 껍질란 등의 이름으로도 불려요. 적어도 몇 세기 동안 별미로 사랑받아온 음식입니다. 전설에 따르면 한 남자가 좋아하는 여인을 위해 오리알을 밖에 두고 깜짝 선물하고 싶어 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져요. 여인은 몇 달 동안 오리알을 찾지 못했는데 오리알을 찾았을 때 그 어느 때보다 더 맛있었다나 봐요. 먼저 드셔보실래요? 한국의 시장에서 실제 해산물은 보이지 않는데 해산물 냄새가 나는 것을 느낀 적이 있다면 바로 번데기 가판대일 거예요. 커피 원두처럼 생겼지만 누에 번데기의 일종입니다. 길거리에서 식료품점에 이르기까지 전국 어디에서나 쉽게 찾을 수 있어요. 보통 삶거나 쪄서 먹는데 고소하고 약간 비린 맛이 납니다. 겉은 바삭바삭하고 속은 촉촉한 맛은 일품인 간식이에요. 소금에 절인 양념 버전이 더 인기가 있지만 일부 상인들은 설탕을 첨가해서 설탕에 절인 버전을 만들기도 합니다. 누에는 비단을 만드는 재능이 뛰어나 수세기 동안 현지 문화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어요. 그러던 중 누군가가 누에를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단백질 공급원으로 활용하자는 기발한 아이디어를 떠올렸죠. 모든 사람이 처음 한 입 베어 물었을 때부터 사랑에 빠지는 것은 아니지만 천천히 익숙해질 수 있는 맛이에요. 지금은 주로 노년층에게 사랑받고 있습니다.